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혼 후 홀가분한 싱글 생활을 즐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사건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늘 제가 생각해 놓은 계획대로 성장하며 인생을 꾸려 나갔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컷 계획하고 미리 대비해도 주변 상황이 절 순탄하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나름대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꿈꿨지만 막상 한 지붕 아래 살며 가족이 되어보니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능력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족에게 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남편과 시모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제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놈의 의심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사연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현재 기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했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다음 회사를 나와 컨설팅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밤낮 없이 일한 덕분에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회사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죠.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 규모도 점점 커져 나중에는 건물 하나를 따로 짓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자 혼자 회사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이 꼽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을 믿었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주위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성장과 제가 만든 회사의 성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통 일 생각뿐이었고 따로 연애나 결혼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연애를 20대 때 몇 번 했지만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굳이 남자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참 끊임없이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결혼 안 한 30대 여성에게는 끝없는 질문과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그런 얘기들을 사그라들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도 일만 하는 딸을 걱정하시고요. 제가 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 있는 게 여러모로 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할 거라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크게 수긍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화에 못 이겨 엄마가 마련한 소개 자리에 몇 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본인 사업을 런칭했다고 했는데 아직 직원은 없고 혼자서 일을 한다고 했죠. 규모는 작은 편이었지만 자기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나간 소개 자리였는데 저는 그 만남이 꽤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상 능력 좋은 남자들을 만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일 얘기를 위해 만났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남녀로서 호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래처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으로는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일지는 모르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별로다 싶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업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한 기싸움을 하거나 여자인 저를 무시하며 은연중에 깔보기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뭔가 기로 저를 눌리려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면 딱히 애정의 감정을 가질 일은 잘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남자와의 만남은 늘 그런 긴장을 갖게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그런 태도가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남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업상의 대화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도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죠.
오히려 저를 존중해주고 자기도 도움을 받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멋지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소개받는 자리에서 그런 칭찬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냥 편했습니다. 크게 수줍어하는 것도 없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갔고 제 얘기에도 리액션을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 선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편안한 첫 만남이 끝나고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업보다 남자에 대해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만남이 몇 번 더 이루어졌고 그럴수록 저도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것에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대표로서 지켜야 할 정도로만 화장하고 옷도 정장을 주로 입었는데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 남자가 좋아하는 옷도 더 사게 되고 화장도 바꿔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흘러 그 사람과 저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에 소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일 때문에 남친과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남친은 섭섭해하지 않고 이해해 주더라고요. 미안, 갑자기 그쪽에서 보자고 하네. 어떡해, 예약도 다 했을 텐데. 아니야, 그거야 취소하면 되지. 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볼일 봐.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이해 못할까 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정말 미안. 진짜 괜찮다니까? 그럼 끝나고 연락 줘. 변동되는 제 스케줄에 맞춰주는 남친을 보면서 저는 늘 고마움을 느꼈고 이전 연애에서 느꼈던 나쁜 감정들은 모조리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했죠. 그래서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죠. 남친이 좋기도 했고 또 기왕 만나는 거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게 제 일을 하기도 또 남친과 만나기에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얘기를 남친과 나누면서 양가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결혼한 형이 있었고 부모님 두 분은 은퇴 후 주로 집에서 계신다고 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뵀는데 편안하거나 유쾌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두 분 다 저를 크게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신이었어요. 저는 임신 생각이 크게 없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지만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업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처음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전에 남친과도 얘기를 했는데 남친 역시 괜찮다고 했어요. 형이 이미 결혼해 자식이 있으니 자기는 꼭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손주 얘기가 어쩌다 나왔고 예비 시모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아이는 결혼하고 바로 가질 거지? 너도 우리 지훈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되도록 빨리 가져야지. 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아직은 많이 바빠서요. 저는 좀 더 천천히 가지고 싶어요. 여의치 않으면 아이를 안 가지는 것도 생각 중이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일 때문에 애를 못 놓겠다니. 그럼 자식도 없이 살겠다는 거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노력해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기가 막힌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남친이 나서서 이미 나랑 다 얘기했다. 안 갖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천천히 여유롭게 가지겠다는 거다라며 중재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예비 시모의 표정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자리가 끝났고 그 이후 남친에게 들었는데 시모가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를 원하는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남친과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하지만 결국 남친이 예비 시모를 설득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시모는 여전히 저와 이 결혼을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제가 결혼 후 더 잘하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결혼하고 한동안은 정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사업에 한참 몰두해 있을 때는 결혼 같은 건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은 정말 즐거웠죠. 엄마 말대로 편안한 가정 속에서 일도 더 잘 되는 듯 했어요. 결혼 이후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는 큰 계약도 많이 따게 되고 더 좋은 투자자들도 많이 얻게 되면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는 것과 반대로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은 듯 했죠. 저는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도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의 회사는 갈수록 사정이 안 좋아지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자기 사업에 애정이 많았지만 매출도 별로 안 나오고 신규 거래처도 더 이상 뚫을 수 없었죠. 사실 제가 기업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사업은 크게 잘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아이템도 너무 평범했고 경쟁력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도움을 주려고 한 적도 있는데 남편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거절해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사업을 접게 된 것이죠. 남편은 상심이 컸고 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잠시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생각해보라고 했죠. 당신은 유능한 사람이니 언제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했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가 집에 있으니 집안일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미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 딱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서서 집안일이라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의 행동을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한참 회의 중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 하시는 편은 아니라서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 그래도 남편에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되니? 네 남편도 사업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집에서 집안일이나 시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놀라서 자초지종을 여쭤봤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너네 집 근처에 있어서 한번 들렀는데 우리 지훈이가 집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더라. 너네 가사 도우미 쓴다며. 근데 왜 우리 지훈이가 그런 일을 해? 너 지금 지훈이가 일 안 한다고 그런 일 시켰니? 아니에요, 어머니. 일하는 분 여전히 계시고 그건 그냥 지훈 씨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 우리 귀한 아들이 왜 분리수거를 하고 있냐고. 너는 잘 나간다면서 남편 일은 신경 안 쓰니? 너 무슨 기업 컨설팅인가 뭔가 한다며. 애초에 우리 지훈이 사업도 네가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너는 너만 잘 되고 잘 풀리면 그만이야? 남편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나 하려고 우리 지훈이가 너랑 결혼했니?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분리수거를 좀 한 모양인데 그걸 보시고 저렇게 전화해서 화내시는 게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고 또 남편의 사업에 대해선 남편이 제 도움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마치 저에게 화풀이라도 하는 듯 다 쏟아내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살면서 쓴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하는 게 무슨 큰일 날 일인가요? 심지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화가 난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저런 말로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럼 제가 남편을 떠받들어 모시기라도 해야 되나요? 심지어 충분히 벌어오는 제 수입으로 남편은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시모에게 전화 온 일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어. 당신 분리수거 하는 거 보시고 기함을 하셨대.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 집안일 시키냐고 뭐라고 하시더라. 뭐? 아이 참,
엄마는 왜 굳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됐어. 당신 이제 집안일 하지 마.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셔서 다 해주시는데 당신이 왜 굳이 나서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나만 남편 부려먹는 사람 됐잖아. 미안. 엄마한테는 내가 잘 얘기할게. 됐어. 지금 얘기해봤자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밖에 더 돼? 그냥 집안일 하지 마. 차라리 좀 쉬고 싶으면 취미생활 같은 거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렇게 그 일은 일단락됐고 남편은 그 후 골프를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본인도 나중에 사업을 다시 할 건데 그때 되면 골프가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모는 여전히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저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죠. 그러면서 지금 집에 지훈이가 없는데 또 무슨 일을 시킨 거 아니냐, 남편 일은 신경 쓰고 있느냐 등등 전화와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훈 씨는 요즘 골프 연습하러 다닌다. 지훈 씨가 당분간 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제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죠. 벽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시모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탐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날 새로운 사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골프 치러 다니다가 친해진 사업가가 있는데 미국 시애틀에서 온 교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라고 했고 한국에서 런칭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남편의 능력을 알아보고 같이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해줄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좀 이상했죠.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자는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봐라 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 말을 몹시 섭섭해 하더라고요. 자기 능력을 알아보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사람인데 사기꾼이라니 자기를 무시하느냐면서요. 그러면서 제 의견은 무시하고 본인 혼자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다툼이 좀 있었어요. 제 딴에는 남편이 걱정돼서 한 말인데 네가 좀 잘 나가니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며 무섭게 따지더라고요. 평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좀 달라서 놀랬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은 그전부터 이미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얼마 뒤였습니다. 그날은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회식이 있는 자리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진행했던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성과를 냈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미리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말해뒀고 남편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날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 예약된 식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갔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했고 가게 밖으로 나와 2차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너무 늦어 2차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며 빠지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중에서 직급이 제일 높은 남자 직원 하나가 대표님 안 가면 섭섭하다며 제 팔을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빈말인 걸 알아서 정말 됐다며 카드 줄 테니 어린 직원들끼리 알아서들 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몇 번의 귀여운 실랑이가 이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잠깐 2차에 따라갔다가 금방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인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먼저 자라고 문자를 보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있더라고요. 먼저 자지. 내가 문자 보내놨었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이 저를 불만 가득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 아까 친구 만나러 나갔다가 너 봤어. 근데 어떤 남자랑 있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남자가 네 팔목 붙잡고 엉겨붙던데? 아, 우리 직원이야. 술에 좀 취해서 그랬었는데 별일 아니었어. 별일 아니야? 어떤 정신 나간 직원이 대표 손목을 붙잡고 치근거려? 술이 좀 돼서 그런 거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꼴 보고 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그걸 본 게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는 거야? 더 늦을 수도 있다고 톡 보냈잖아. 정말 사실이야? 못 믿겠어. 나 참, 그럼 내가 뭐 딴짓이라도 했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거기에 나 말고 우리 직원들 다 있었어. 고작 손목 좀 잡아 끈 거 가지고 무슨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갈만 하잖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래? 행실 똑바로 해. 다른 직원들도 있었다면서 뭘 어떻게 행동하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성질을 내며 큰 방으로 들어가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죠. 단둘이 그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위의 직원들도 다 함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다음날 더 조심하겠다고 얘기하며 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편이 이 얘기를 시모에게 했다는 거였죠. 분명 별일 없었던 걸로 잘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시모가 알게 된 건지 주말에 저 혼자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저를 흘겨보며 따지시더라고요. 얘기 다 들었다. 예? 어떤 얘기요? 밤늦게 뭐 거리에서 어떤 남자랑 있었다며? 네? 지은 씨가 그래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거 지은 씨 오해예요. 저희 직원들이랑 회식 식사 자리였고 주위에 저희 직원들도 다 있었어요. 그래, 지은이는 다 오해였다고 얘기를 하긴 한다만 근데 나는 좀 석연찮다. 평소에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그 회사 직원이라는 인간이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신이라뇨? 아니, 왜 사업하는 남자들 접대 핑계대고 다 술집 다니고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그런다던데 너라고 그러지 말란 법 있니? 너 사업하니 어쩌니 하면서 좀 잘 나간다고 내 아들 무시하고 뻗대고 다니더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라며 난데없이 저를 매도하는데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에게 이번 일을 얘기한 남편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끝난 일을 굳이 시모에게 얘기해 이런 일을 만든 게 열받더라고요. 저는 한한 마음을 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말하시는 그런 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 떳떳하게 제 능력으로 일하고 지은 씨에게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습니다. 다들 말이야 잘하지. 그래, 네가 잘 처신했다고 치자. 그래도 여자가 사업한다고 밖으로 나더니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은이가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찼겠니. 사업한답시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식도 안 갖겠다면서 바깥에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 입장에선 그게 믿어지겠어? 어쨌든 지은 씨 오해였고 저희끼리 잘 풀었어요. 어머니께서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저 매도하시는 거 조금 불쾌합니다. 뭐? 불쾌? 너 시애미한테 그게 할 말이야?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되는데? 뻔뻔하기는. 이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뭐든 다 지 생각밖에 못하니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까. 남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내뱉는데 저도 가만히 듣고 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모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이가 사업 다시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가 사귀니 어쩌니 그랬다며? 갑자기 시모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어떻게 전했나 싶더라고요. 무작정 사귀라고 한 게 아니라 동업자 얘기를 하길래 잘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너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우리 지훈이도 사업했던 사람이야. 너만 하는 줄 알아?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리고 남편이 나서서 뭐 좀 해보겠다는데 그걸 회방을 놔? 너 그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지훈이가 너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서 그래? 너 생각 고쳐먹어라. 가정은 남자가 잘 돼야 순탄하게 잘 되는 법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여자가 밖으로 돌고 뻗대면 그 집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남편이 잘 되도록 자신감 붙돋아주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사기라니. 너 그런 식으로 우리 지훈이 기죽이고 그랬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억지세요. 시모와 대화만 하면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할 텐데 어디서 생긴 피해의식인지 사사건건 저와 제 사업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 덕분에 시모는 돌아갔고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도 지난번 그 일 얘기했어? 그리고 사업 얘기도? 아니,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잘 지내냐고 하시길래.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일은 우리 사이의 오해였고 또 사업 얘기도 내가 잘 알아보라고 한 거잖아. 아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도 못해? 나도 그 일 오해였고 사업도 천천히 생각해 볼 거라고 다 말씀드렸어. 근데 엄마가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라고. 그걸 내가 어떡해. 됐어. 간만에 쉬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다.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본인이 자기 엄마한테 일러 바치지 않았으면 될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머리도 아프고 입씨름 하는 것도 싫어서 저는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마마보이도 아니고 엄마한테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또 남편 말만 듣고 아들 집 쳐들어와 난리 피우는 시모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시모는 본격적으로 저의 행동들을 트집 잡더라고요. 어떤 날은 집에 갔는데 집안 살림이 엉망이라며 일하는 사람만 믿고 있으니 집이 이 모양이라느니 하는 얘기를 통화로 구구절절했죠. 아이도 없는데 집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나요. 어질러도 본인 아들이 집에 있으면서 어지르는 걸 텐데 그걸 매일 밖에 나와 일하는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에 시모 이름이 뜨면 그냥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시댁 쪽 친척 결혼식장에 갔을 때였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식 있기 며칠 전부터 저를 달달 볶길래 마지못해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갔는데 피로한 자리에서 친척들에게 제 흉을 보는 겁니다. 따로 앉았고 제가 음식을 가지러 가는데 시모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시모 목소리가 크다 보니 들렸죠. 사업하는 며느리가 좋긴 뭐가 좋아. 사업한다고 어찌나 요새인지 사업 일해봤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지훈이는 안 해봤나? 그리고 돈만 많이 벌어오면 다야. 지가 남편한테 자라기래 시댁한테 자라기래. 아무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나이도 많은 게 애도 안 갖겠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자리 깔고 누웠어. 그 얘기를 속상이는 것도 아니고 쩌렁쩌렁 주변 사람들 다 들리게 얘기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자기 며느리 흉을 보고 싶을까 싶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뒤에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흘끔 뒤를 돌아보는데 제가 있던가 말던가 신경 안 쓰고 다시 음식 먹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나쁜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를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허튼 짓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오고 그 돈으로 자기 아들 놀고 먹으며 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동업자라는 사람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뜬구름만 크게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제 얘기는 잘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당신은 나를 안 믿어주는 게 느껴져서 기분 나쁘다 라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닮았는지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 동업자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사업에 대해 얘기만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을 거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는 왜 하는지. 이래저래 남편의 모습에 질려 결혼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털어놓으니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서방이 어디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모도 자기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사업처럼 가정을 지키는 일도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일에 빠져 어쩌면 남편과 가정을 소홀히 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저녁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준비하고 있다던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 동업자가 제시하는 아이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동업자는 굉장히 발도 넓고 외국 거래처도 구축이 잘 되어 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쪽 업계에 아는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도 조금은 태도를 바꿔 고마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왕 도와줄 거 확실하게 남편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고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깨달은 게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도 만나고 투자처들도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처럼은 아니지만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시모에게도 이런 얘기를 전했는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간섭도 줄어들었어요. 물론 틈틈이 문자나 통화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러다 더 늦으면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 같은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우선 저는 남편이 새로 시작할 사업이 더 중요했죠. 하지만 남편과 저의 사이만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또 시모가 저지른 일 때문이었거든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황당합니다. 그날 저는 잘 아는 사장님을 남편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조금 일찍 퇴근해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가 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마침 거의 다 와간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어디니? 저 좀 이따가 지훈 씨 만나기로 해서요. 지훈이를 만나기로 했다고? 밖에서? 네. 그래? 나는 첫째랑 너네 회사 근처 백화점 왔었는데 너 아직 퇴근 전인가 해서 연락해봤다. 형님이랑요? 그래. 나중에 지훈이 오면 나한테 전화 한 통 하고. 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만나기로 한 사장님이 오시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서 일단 그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등 뒤로 뜬금없이 시모가 형님과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당황했죠. 시모가 형님과 함께 이 근처 백화점에 갈 거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 카페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거든요. 이 근방의 카페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한참 대화 중에 시모에게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마침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모 표정이 너무 울그락 푸르락한 거예요. 제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으니 무슨 오해라도 한 건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훈이 만난다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지금 거래처. 이 사람이 지훈이야? 너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해? 이 아주 웃기는 애네.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시모는 갑자기 급발진을 하며 난리를 쳤고 제 앞에 있는 사장님도 몹시 당황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거짓말하고 뒤에서 남자 만나고 다니는 줄 알았어. 아니 어머니,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내가 바로 10분 전에 너랑 통화했어. 지훈이 만난다며. 지훈이가 어디 있는데?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 뻔뻔한.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테이블 위에 올려진 아이스 커피를 집어 저에게 냅다 뿌렸습니다.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벙쪄 있었고 카페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어요. 형님도 당황하며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아랑곳 않고 이번엔 대표님을 향해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 배는구만. 할 짓이 없어서 유부녀나 만나고 다녀?
더러운 년놈들. 어머님 그만하세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실수 같은 소리 하네. 내 이럴 줄 알았어. 지 사업한다고 밖으로 맨날 나돌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아이고, 우리 지훈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니, 이럴 게 아니지. 내가 이거 증거를 잡아야 돼. 시모는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폰을 꺼내 저와 대표님의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으로 남편이 달려들어왔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 얼굴을 본 시모는 잠깐 당황하더니 일러바치듯이 남편에게 제가 거짓말하고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난처한 얼굴로 사장님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 바빴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모도 어리둥절한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죠. 오늘 이 자리 어머님 아들 때문에 만든 자리예요. 이분께서 이 사업하는데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일부러 만든 자리라고요. 예, 그 자리는 남편을 위한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려고 만든 미팅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엉망진창을 만든 것이었죠. 시모는 그제야 아차 싶은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분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더군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이고,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요. 시모가 그렇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분은 화가 단단히 나셨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대표님 어머님이시라고요? 예. 에휴,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 짤이라니. 이 대표도 참 고생이 많네요. 그리고 오늘 하기로 한 얘기는 없었던 일로 하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확 나가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분 뒤를 따라 나가 다시 한번 사과했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커피가 사방에 뿌려진 자리는 엉망이었고 거기에 시모는 우두커니 서서 남편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내가 미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얘가 너랑 만난다고 해놓고 카페에서 웬 남자랑 같이 하오하고 있으니까. 저는 젖은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못 참겠네요. 어떻게든 그래도 지훈 씨랑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다 화가 난 저도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미안해 하기는커녕 여전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이번 일은 오해인 거 알겠는데 나도 오해할 만하니 한 거야. 네가 분명히 지훈이 만난다며. 왜 사실대로 다 얘기를 안 해? 나는 네가 거짓말한 줄 알았지. 정말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죠.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중요한 자리도 엎어지고 자기 아들 사업 투자도 망쳤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뭐든 제 탓하기 바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이혼은 정말 안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순간 나 혼자 왜 이 두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나, 또 그러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집에 돌아와 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이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본인이 한 일도 아닌데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엄마 때문에 그런 거고 애초에 그 불씨는 남편이 피운 건데 어쩌겠나요. 저는 단호하게 합의 이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본인이 엄마에게 얘기해서 꼭 저에게 사과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 했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긴 왔는데 시모와 통화하는 내내 저는 사과는커녕 또 제 잘못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지훈이한테 이혼한다고 그랬니? 네, 제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지훈 씨랑 같이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취급.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님 쥐잡듯이 잡고 때리길 했어? 뭘 했어? 그냥 그때 내 입장에서는 오해 충분히 할 만했는데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받고 싶네 만에. 고작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커피 붓고 난리친 게 고작이에요? 됐고요. 사과하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만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며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풀리겠냐고 사정사정 하는데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시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남편조차 꼴도 보기 싫어졌는데 어떻게 더 같이 살겠나요? 저는 계속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식이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사과시키면 되겠느냐 그랬고 저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엄마가 사과를 하든 말든 이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던 남편이 갑자기 알겠다고 협의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왜 하루아침에 마음이 달라졌나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사업자금을 어머님 남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외삼촌이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 외삼촌분도 여유가 많으신 분은 아닌데 어머님이 엄청 설득해서 은퇴 자금까지 털어 조카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거죠. 어머님은 남편더러 쟤 없이도 너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콱 이혼하라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말만 따르는 마마보이였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정남이 떨어져서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협의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이혼을 했고 남남이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든 말든 뭘 하든 이제는 남남이 되었으니 제 알바도 아니었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에는 의도적으로 남편을 잊고 지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충격적인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쫄딱 망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였어요. 외삼촌의 도움도 받고 그 동업자와 나름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했던 모양인데 1년도 안 돼서 동업자가 돈 들고 해외로 튀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 동업자는 자기가 교포라고 사업에 관한 모든 명의는 남편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 동업자가 미국에서도 한탕 치고 도망 온 사기꾼이었던 거죠. 외삼촌 말고도 투자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더 있었는데 초반에만 진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돈 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일로 외삼촌과 전시모도 심하게 싸우고 외삼촌이 전시모를 상대로 고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빚쟁이들 시달리다가 그나마 있는 어머님 집까지 팔아서 수습했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파산 후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하고요. 내 아들도 능력 있는데 너 때문에 기죽어서 산다던 전시모. 아들의 능력이라는 게 온 집안 식구들 거덜나게 하는 거였나 싶네요. 마마보이의 쓸데없는 자신감만 넘치고 자아만 비대했던 전 남편. 그런 남자랑 계속 살았다면 저까지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시모도 전 남편도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일을 안 해도 괜찮다고 푹 쉬라고 하면서 먹여 살리려 애쓰던 게 저예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자격지심인지 뭔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의심 퍼부으면서 저 괴롭히고 자격지심 많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말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주변에선 저보고 재혼 생각은 없냐는데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일만 하고 지냈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보는 눈이 그토록 없고 한번 실패도 했는데 재혼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랑은 참 맞지 않는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고요. 저는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다는 걸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으니 일에 더 매진하며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